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8일, 9일째가 돼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아침 발언,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네, 사실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사실상의 그 사과를 하셨습니다. 뭐 이전에도 여러 분향소를 찾는다든지 여러 다른 모임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수차례 하셨지만 그것보다 오늘 회의 아침 오전 회의에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진정성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정성 어린 사과를 했다. 이소영 의원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방금 앵커님께서도 사실상의 사과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을 두고 사실상의 사과로 해석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대국민 사과와는 유족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전한 것과 대국민 사과는 별개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고요. 이렇게 수백 명의 국민이 사상자가 벌어진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상의 사과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사실 들었고요. 방금 김정재 의원님께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과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뭐 누가 다른 사람이 써서 SNS에 사과한다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이 써준 원고를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서 뭐 미안한 마음이다, 죄송한 마음이다 얘기하는 것도 사과일 수 있겠는데 국민들이 사과의 진정성을 느끼는 것은 사과에 걸맞는 행동이 따를 때 그것을 사과라고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 10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신 얘기를 하면서 농담하고 웃고 떠든 한덕수 총리가 아직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이거 사과입니까? 그리고 여당 대표가 아직도 무슨 촛불 집회 탓, 민주당 탓, 남 탓만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방관하는 것은 사과입니까? 저는 이분들을 경질도 질책도 하지 않는 대통령께서 동조하고 방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까요? 예. 이 사과와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언어가 나왔어요.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국민이 김정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이 사과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박홍근 대표에게 하는 사과도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하는 사과도 아닙니다. 우리 정치인들한테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계속 사과를 해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한다면 저는 이것도 또한 이 국민의 아픔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참사를 또 정치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과의 진정성은 국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로만 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말로 사과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까 이소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정부 몇몇 관료들의 그런 실언이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런 거는 잘못되었고 또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사과 발언이 그와 결합된 다른 행동들이나 또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또 진정성이 있는 철퇴를 가하는 모습들,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들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 사과는 또한 말로 그칠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이번 이 일련의 과정 무너진 이 경찰 이 안에 내부 조직이 완전히 붕괴가 된 거나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목도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원인을 밝혀내고 제대로 수습해가는 과정을 보여줄 때 또 사과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무엇보다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여기에 쏠렸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기자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 행정안전위원회도 있으니 그때 모든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이상민 장관의 답변 들어보면 지금 당장 그만둘 생각은 없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과 그거와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험도 그리고 전문성도 갖추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퇴를 수습해야 될 지금은 장관직에 내낼 것이 아니라 수습을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요. 156명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망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정말 믿기지도 않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정부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희생자 가족분들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실까요? 총리든 장관이든 무슨 청장이든 그분들이 현장을 뛰어다니시나요? 그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책임질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는 것이 그분들의 역할이고 그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총리, 장관, 경찰청장 사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사퇴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지 않아도 되는, 다치지 않아도 되는 수백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다쳤는데 도대체 누가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국민이 느낄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답변하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재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네, 오늘 저는 그 답변에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한 책임이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국가는 그 책임의 잘잘못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냈을 경우는 저는 당연히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공적인 행사니 사적인 행사니 이런 그런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든 국가는 존재해야 되고 또 경찰, 소방, 재난과 안전의 부서가 있는 한 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데서도 공감을 하고요. 아마도 지금 그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오늘 오전 회의에서 얘기했다시피 선수습이 좀 먼저다. 그래서 문책을 하더라도 수습을 먼저 하고 책임 규명을 원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정확하게 묻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기조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임에 관해서는 우리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저는 함께 다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걸 이번 느끼게 했습니다. 지금 정말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도대체 경찰의 존재에 대해서 진짜 모든 국민들이 이번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완전히 다 붕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질의하는 도중에 시스템의 붕괴라고 그러는데 저는 시스템이라는 것보다 상황 인식에 대해서 전혀 어떤 책임감도 느끼고 있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한 인식, 이 경찰 공무원들 또 이외에도 많은 공무원들 또 우리 저희를 포함해서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절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행안부 장관도 오늘 답변은 저렇게 공식적으로 했지만 저는 무한 책임을 분명히 내심 느끼고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또 어떤 반응들이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은 저렇게 했지만 일정 부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렇게 함부로 단언은 예. 못하겠지만 책임지는 자세들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이죠. 상설특검으로 이태원 참사 수사하려면 예전의 전례를 보더라도 한 5달 정도 된다. 특검 수사 착수할 때까지. 그러면 지금 수사하는 팀들이 상설특검 움직임만 시작되면 그때부터 수사를 안 하고 넘길 자료 정리만 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마약 엄정하게 단속하고 전쟁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당시 이태원 참사에 경비 경력이 투입되지 않고 마약 관련 형사들이 중점적으로 투입됐다. 그 책임이 한동훈 장관에게 있다. 이거는 유언비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특검과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특검은 지금까지 특검이 진행된 이제 사례들을 보면 1차 경찰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보완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얘기할 뭐 상황은 아니라고 네. 봅니다. 근데 다만 국정조사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르게 추진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사건의 책임과 관련해서 법적인 사법적, 형사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 책임,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사법적 책임 이런 것들을 고루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왜 이런 믿을 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써 발생했는지 알아야 되고 그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이런 비슷한 유사 참사에서 수사와 국정조사가 함께 진행된 선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치유받기 위해서라도 국민들 앞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책임자들에게 그 원인과 과정을 따져 묻는 국정조사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재 의원 국정조사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국정조사는 사실은 그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료 가져와라, 이런 자료 내라 그래도 안 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사건 대형 참사 앞에서 정쟁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거, 원인을 밝히는 거, 그걸 저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전에 삼풍 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형 참사 때는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또는 세월호처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졌어야 되는데 검수완박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경찰이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한 수사를 해서 만약에 미진하다면 이게 검찰로 송치됐을 때 검찰이 또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도 미진할 경우에는 저는 특검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정조사는 우리 이소영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법적인 것 이외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한다면 이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일정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그때 시기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